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6억 6천만 원이 2월이 됐었던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 결과 1등이 4명이 나오면서 세후 3억 1,300만 원씩 나눠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를 해서 공유드렸던 48,000원 최종픽은 8경기만 적중을 하면서 유럽 축구가 들어온 39회차부터 지금까지 성적 중에 가장 낮은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이 틀렸다고 해서 전혀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최종픽 말씀을 드릴 때 언급을 드렸던 경기력이나 내용들이 12경기에서 13경기까지는 그대로 나와줬기 때문에 다 맞는 건 사실상 운에 맡겨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경기력들이 나와줬고 그렇게 흘러갔었다라는 것 때문에 8개 적중을 했어도 사실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등수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감사하다고 또 글도 남겨주셨던데, 저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 복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목소리가 굉장히 평소와 다르게 들리실 텐데, 지금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계속 올랐다가 주말에는 또 목이 굉장히 아파지면서 지금 목 상태가 지금 마탱이가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은 많이 맞추든 적게 맞추든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항상 복귀 영상을 올려드린다는 점 알아주시고, 유튜브 특성상 사실상 많이 틀렸을 때는 복귀 영상을 안 올리는 게 저희 채널 홍보하고 구독자분들 많이 모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토토할 날이 창창한데 그렇게 하는 건 자기의 발전이 될 수가 없다라고 느껴서 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복귀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골 때리는 TV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틀렸다고 해서 에라이 하고 구매용지 찢어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제가 복귀 영상을 올렸을 때 한번 나는 뭘 찍었었지? 이래서 틀렸구나. 이 정도쯤은 체크를 해보시면서 축구토토 승무패를 즐기시다 보면 평생에 한 번쯤은 1등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 결과 복귀 영상 시작해보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울버햄튼 대 맨시티였죠. 이 경기는 최종픽 영상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울버햄튼 패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혹시라도 이변을 생각해서 투폴 가져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입 다물라고 하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울버햄튼의 패배를 확신을 했었던 경기였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상 경기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살짝 이변 보는 사람 있으면 입 다물라고 하라고 말씀드린 건 좀 오바였나? 너무 확신을 드렸나? 쫄리기 시작했었는데, 경기 딱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맨시티의 잭 그릴리시 선수가 골을 박아주면서 살짝 쫄았던 저를 안심을 시켜줬었습니다. 포덴의 힐킥 패스와 뛰어들어가면서 낮은 크로스를 올려주는 데브라이너, 골대 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슬라이딩으로 밀어넣는 잭 그릴리시. 맨시티는 맨시티였습니다. 그 후에 홀란드 선수의 필드골로 2대0으로 맨시티가 앞서 나갔고, 더욱더 울버햄튼의 찬물을 끼얹은 건 나단 콜린스 선수가 대한민국의 황희찬 선수한테 태권도를 배웠는지 잭 그릴리시 너 이 새끼 누가 1분 만에 골 넣으래 하면서 2단 옆차기를 잭 그릴리시 복부에 가격을 하면서 퇴장을 당했죠. 그리고 후반전에 포덴 선수의 세 번째 골까지 터지면서 0대3으로 완벽하게 맨시티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번 경기 마요르카 대 알메리아. 자,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최근에 무강 라인 무리키의 대갈박과 이강인의 CJ 대한통운급의 택배 크로스의 조합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마요르카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패배는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알메리아의 경우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라마자니 선수 한 명밖에 없어서 골 넣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마요르카의 승만 갈 수 없는 이유로
알메리아가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했을 때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마요르카가 3경기 연속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는데 과거 전적을 볼 때 한 팀을 상대로 고만고만한 팀들끼리 4연승까지는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요르카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고 마요르카가 파블로 아마페오 선수의 헤딩골로 1대0으로 어렵게 승리를 했습니다. 알메리아는 확실히 골 결정력이 쓰레기더라고요. 어쨌든 마요르카 승 적중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뉴캐슬 대 본머스. 자, 사실상 제 초안 픽은 96,000원 픽이었는데 그 픽에서는 뉴캐슬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매번 96,000원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마요르카와 뉴캐슬 중에서 무승부 한 경기는 꼭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요르카가 무승부 나오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뉴캐슬의 무승부는 픽을 지웠었는데 이 경기가 무승부가 떠더라고요. 확실히 경기는 뉴캐슬이 주도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리버풀의 9대0으로 개털리고 본머스 감독인 스코 파커 감독이 귀싸대기 맞고 잘린 뒤에 울버햄튼과 무승부, 노팅엄에는 승리를 하면서 패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감독 교체빨이 작용할 줄은 몰랐네요. 슈팅은 뉴캐슬이 2배 이상 더 때렸고 점유율도 확실히 가져가서 경기를 했는데 본머스의 네토 골키퍼가 거의 미쳤더라고요. 계속 슈팅을 때리는데 다 맞고 골키퍼가 못 막으면 골대가 맞고 뉴캐슬이 진짜 안 풀리려면 그렇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본머스의 필립 빌링 선수한테 선제골을 얻어맞고 5분 뒤에 본머스의 핸드링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서 뉴캐슬의 이삭 선수가 페널티킥 성공을 시키면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4번 경기 발렌시아 대 RC 셀타.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었죠. 발렌시아의 최근 경기력이 너무 들쭉날쭉이라서 사실상 RC 셀타 사이드로 선택을 하고 싶은데 발렌시아가 홈에서만큼은 경기력이 뜬금포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에딘손 카바니 선수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카바니 선수가 투입이 돼서 경기를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카스티에오, 안드레 알멜다 선수의 골로 3대0 발렌시아가 승리를 하면서 싱겁게 적중을 하긴 했지만 RC 셀타의 프랑코 세르비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열세를 가지고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딱히 어떤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경기였습니다. 자, 5번 경기 빌바오 대 라요. 자, 이 경기 역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빌바오의 단통승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죠. 라요의 경기 스타일상 빌바오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빌바오의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게 갈 수 있지만 구매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빌바오가 한 골이라도 라요보다 더 넣으면서 한 골 차로 빌바오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빌바오의 단통승 픽을 했었고 3대2로 진짜 한 골 차로 빌바오 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경기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골취소도 많이 됐었는데 확실히 제가 본 대로 라요의 수비 뒷공간은 빌바오에게 득점을 내주기에 너무나도 많은 공간을 내줬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투폴 쓰지 않고 단통으로 선택하길 잘한 픽이었어요. 자, 6번 경기 베티스 대 지로나.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베티스 승 가시는 분들한테 무승부 받쳐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누가 봐도 베티스가 이번 시즌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누가 봐도 베티스 승으로 보이는 경기지만 제가 볼 때는 베티스가 지로나를 상대로 승리하기 어려운 경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생각보다 베티스가 지로나를 홈에서 만나면 굉장히 고전을 했었고 페키르와 후안미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있다는 점, 반면에 지로나는 바야돌리드와의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에서 영입한 로메오 선수가 골도 기록을 했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탔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볼 때 굉장히 무승부가 의심이 되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베티스의 투표율이 76.8%로 투표율 2위였다라는 점을 볼 때 충분히 무승부 가져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과감하게 멤버십 분들께 이변 경기 어필을 하기 위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었는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대1로 베티스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지로나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심지어 지로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페널티킥을 한번 내줬었던 게 가장 좀 아프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페널티킥만 안 내줬어도 1대1 딱 무승부로 끝나는 경기였는데 너무 아쉬운 경기였어요. 너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틀렸지만 확실히 무승부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는 경기예요.
자, 7번 경기 브랜드포 대 아스날. 자, 이 경기는 브랜드포와 리즈 경기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리즈를 상대로는 브랜드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경기지만 현재 아스날을 상대로는 이길 수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더군다나 한번 개 털렸던 기억이 있는 아르테타 감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이라는 점과 토마스 파티의 부상 복귀, 제수스 선수의 골 결정력이라면 아스날이 훨씬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브랜드포의 단통패 말씀을 드렸었고 0대3으로 브랜드포가 개털리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아스날의 윌리엄 살리바 선수의 헤딩골로 시작으로 제수스, 비에이라 선수의 골까지 아스날이 최근에 왜 잘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에버튼 대 웨스트햄. 자, 이 경기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무승부는 없다라고 박아놓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로 맞대결 전적에서 에버튼 기준 4승 1무 5패를 기록 중으로 무승부가 굉장히 잘 안 나오는 상성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에버튼이 리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상성상 무승부가 잘 안 나오는 팀과의 대결에서 4연속 무승부를 기록한다는 건 굉장히 낮은 확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승부를 배제를 하고 에버튼의 승패 픽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로는 에버튼이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역시나 웨스트햄은 최근 리그에서 득점이 너무 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슈팅은 에버튼보다 많았으나 골이 더럽게 안 터졌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버튼 훈련장에 나타났었던 칼버트 루인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를 할 줄 알았는데 아직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제 예상은 에버튼이 승리를 한다면 좀 칼버트 루인 선수가 부상 복귀해서 대갈박 한 방으로 1대0 승리를 예상했었는데 경기장에 안 나와서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브라이튼에서 영입한 닐 무페이 선수가 에버튼 소속으로 첫 골을 기록을 하면서 1대0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스페치아 대 삼프도리. 자, 사실상 이 경기는 스페치아나 삼프도리나 홈과 원정 경기력 차이가 심한 팀들이고 이런 팀들이 대결할 때는 무승부를 축으로 홈팀 승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페치아 승무 투픽을 말씀을 드렸고 경기 결과는 스페치아가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경기는 분석을 해봐야 쓸모가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로는 어쨌든 얘들은 매 경기마다 전술이 바뀌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달라지는데 홈 원정 기복도 큰 팀들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맞춘다는 건 쉽지 않다. 경기 내용도 그랬죠. 삼프도리아가 경기 시작하고 사비리 선수가 중거리 원더골을 터뜨렸는데 원정에서는 우리 삼프도리아는 절대 이기면 안 된다고 지들이 자살골 하나 바로 1분 만에 박아버리면서 동점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후반전에 스페치아의 은발라 은졸라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1로 승리를 하죠. 근데 이름이 은발라 은졸라 뭔가 좀 아쉬운 이름이네요. 금발라 금졸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스페치아 승 적중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비아레알 대 세비야. 자, 일단 제가 세비야를 말씀을 드릴 때 이번 시즌 뭐 거의 패급 쓰레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단통 승을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너무 세비야한테 시작하자마자 8분 만에 골을 먹히는 바람에 비아레알이 좀 안 풀린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비야의 이스코 선수가 측면을 파고들어서 컷백을 해줄 때 너무 그냥 비아레알 수비진들이 멍 때리고 어차피 세비야 새끼들은 골 못 넣을 거야 하고 올리버 토레스 선수를 너무 놔줬고 그대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그 뒤로 골대도 맞추고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하다가 결국에는 비아레알의 알렉스 바에나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을 했고 그 뒤에 페널티킥을 비아레알이 얻으면서 됐다, 비아레알이 역시 이기는구나 했더니 VAR 판독 결과 페널티킥 전에 업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페널티킥 희망 고문만 당하다가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틀린 경기였습니다. 자, 10번 경기 토리노 대 사스올로.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 토리노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토리노도 그렇고 사스올로도 그렇고 수비적인 능력은 좋지만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이번 시즌 좀 폼이 떨어져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스올로 역시 데프렐 선수와 베라르디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력에 손실까지 있는 상태다. 또한 토리노가 홈에서 4승 1무로 최근 경기에서 사스올로의 패배를 한 적이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냥 이 경기 무승부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분석 내용 그대로 양팀 모두 슈팅 자체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경기였고 재미 더럽게 없는 경기였는데 정규 시간이 다 지나고 93분에 교체 투입된 알바레즈 선수 이 새끼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0대1로 토리노가 패배를 했습니다. 무승부 적중하는 경기였는데 너무 아쉬운 경기였어요.
11번 경기 오사수나 대 헤타페. 자, 이 경기 오사수나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도 퇴장이 말아먹었죠. 오사수나의 치미 아빌라 선수가 골 결정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편의 발등을 부셔버리는 결정력을 축구화로 몸소 보여주시면서 퇴장을 당했죠. 그리고 퇴장도 퇴장이지만 헤타페의 첫 골을 실점을 할 때 오사수나의 수비 나초 비달 선수가 거의 헤타페의 패스를 드리블을 해서 헤타페 이글레시아스 선수한테 골 넣으라고 갖다주는 장면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김민재 선수한테 수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헤타페의 알바레즈 선수의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2008년부터 총 20번의 맞대결 동안 단 한 번도 원정팀이 승리를 하지 못했던 징크스까지 깨지면서 0대2로 헤타페가 승리를 하면서 저는 틀린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진짜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자, 13번 경기 소시에다드 에스파뇰. 자, 이 경기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과감하게 소시에다의 무합에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소시에다의 경우 오야르시아발 부상, 이삭은 뉴캐슬 가서 골 이삭 줍기하고 있고 그래서 골 넣을 새끼가 없다. 빨리 영입하자 해서 알메리아의 우마르 사디크 선수를 야심차게 영입을 했는데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공격진의 현재 멘데즈 선수가 필드골 1골, 페널티킥 1골만을 기록 중이고 쿠보도 1골이다 보니까 마무리 지을 선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에스파뇰의 경우는 호셀루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확실히 공격에서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신의 한 수였던 브레이스웨이트 선수를 바르셀로나에서 영입을 하면서 현재 2경기 출전해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에스파뇰이 이변을 노려볼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시에다의 무합에 투픽을 선택을 했는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파뇰 이 비용신들이 진짜 골 먹히려고 작정을 했는지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했는데 골키퍼가 볼 트래핑을 너무 앞에다 해서 쿠보 선수가 잽싸게 달려가서 태클을 걸었고 그 공을 솔루로스 선수가 주워 먹으면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에스파뇰이 선제골을 먹히고 시작을 했죠. 그 골을 안 먹혔어야 1대1로 깔끔하게 무승부 이변이 나오면서 끝나는 경기였는데 아쉬웠고 결과적으로 소시에다가 이 경기를 승리했다고 해서 득점력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14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우선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경기가 AT 마드리드 경기로 레버쿠젠이 리그에서 얼마나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 레버쿠젠한테 2대0으로 털렸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AT 마드리드의 경기력을 생각해서 픽을 한다기보다는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을 생각해서 딱히 이변을 볼 수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AT 마드리드의 골키퍼 오블락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에서 부상 복귀를 해서 선발 출전을 했고 스테판 사비치와 호세 히메네스 선수는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수비적인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첫 번째 골 장면을 보시면 AT 마드리드의 필리페 루이스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로빙 패스를 되지도 않는 날라차기로 걷어낸답시고 연병을 떨면서 공을 못 걷어냈고 그 공을 호드리고 선수가 놓치지 않고 골을 성공을 시켰죠. 그 뒤로 발베르데 선수의 추가골까지 터졌고 경기 종료 몇 분 안 남았을 때 AT 마드리드가 코너킥을 진행을 했고 에르모소 선수의 뭐야 이 공 왜 갑자기 나한테 날라와 하면서 피하는데 그 공이 몸에 맞으면서 개뽀록 몸통 슈팅이 골이 되면서 1대2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레알은 확실히 벤제마가 없어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경기였고 경기 내용 역시 그대로 나와주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에 들어온 14경기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제 생각과 일치하는 경기들이 많았지만 퇴장이나 실수에 의한 골 같은 장면들이 많았던 회차여서 사실상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맞추기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 최종 픽에서 몇 경기씩은 픽을 바꾸거나 추가를 해서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49회차의 경우는 뜬금없이 또 네이션스리그 국가대표 팀들의 경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주중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수고하셨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